문학이라고 적혀있는 요거는 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있는 먼슬리 테스트는 중등부에서 동일하게 보던 시스템을 초등부에서도 적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마지막 날에 그동안 배웠던 것들 총합해서 테스트 보게 됩니다. 독해 먼저 커리큘럼 알려드릴게요. 이 리딩, 독해 수업 때는 주로 비문학 지문을 다루게 됩니다. 보시면은 비문학 지문을 왜 제가 강조했느냐 하면 모의고사 듣기 제외하고 28문제 중에 24문제가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부부터 차근차근 비문학 배경학습을 해가지고 고등부에서도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초등부부터 탄탄히 학습할 예정이고요. ELT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ELT 교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배우는 것처럼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 습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어 문제도 익숙해져서 학교 내신에 보면은 영어로 문제를 내시는데 가끔 이제 제가 지금 중등부 수업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교재 중에서도 문제 영어로 되어 있으면 친구들이 분명 내용 파악 다 했는데도 영어 문제를 안 읽거나 혹은 문제를 못 파악해서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고자 ELT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비문학 지문 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지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법인데요. 사실 초등부에서는 문법을 제가 많이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6학년 예비 초 6학년들 레벨 테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좀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문법을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다 맞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문법을 아예 몰라가지고 명사의 복수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는 문법을 한 번씩 다 기초를 배워온 학생들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친구들을 반에 나눠가지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정말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등부 문법 학습 시작했을 때 이제 용어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초등부부터 기초적인 용어 가르쳐 줄 거고요. 왜냐면 저희 중등부에 올라와서 주어, 동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주어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초등부에서 그런 기초적인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것부터 시작할 거고요. 조금 그런 기초학습이 된 친구들은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그 본인이 배운 문제들을 얼마나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닝인데요. 사실 저희가 리딩, 그래머, 리터처를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중심이고 리스닝은 중등부도 그러하듯이 개별 교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과제로 한 회씩 교재 문제풀이하고 딕테이션까지 해서 총 한 회로 매번 수업 숙제 해오시면은 저희가 해온 거 확인하고 채점한 뒤에 질문 받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테드 강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수업은 거기 유인물에는 아마 첫 주, 셋째 주 해서 한 달에 2번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독해 시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 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왜 테드 강연을 제가 듣기 영역에다 넣었냐면 테드 강연 대본으로 중등부 내신 때 외부 지문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똑같은 외부 지문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내세요. 어떤 방식이냐면 들려주고 딕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미리 준비하고자 테드 강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주로 그 백신 중에서 이 테드 강연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테드 강연 듣고 딕테이션하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 테드 강연이 사실
고등부에서도 외부 지문으로 쓰입니다. 중등부에서 나오는 요 테드 강연은 좀 쉬운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 고등부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쉬운 파트는 5학년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고등부 외부 지문에까지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지문들은 초6에서도 특히나 잘하는 판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초등부를 열게 돼서 원서 일기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해 시간에 비문학 지문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초등부 친구들은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독해 능력이 좀 힘든 친구들도 있고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충하고자 원서 읽기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원서 읽기 수업은 다른 선생님이 해주실 건데요. 은수쌤 아까 고교 소개하실 때 계셨는데 이대 국어 국문학과 다니고 계시고 국어 국문학과세요. 제가 원서 읽기 수업에서 원했던 내용이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 파악 이거를 이제 많은 내용을 읽고서도 그 안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꼼꼼히 내용 파악하는 거 요거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수쌤이 국어 국문학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수업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뭔가 얘기를 네. 할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조교진 나왔을 때 맨 앞에 있었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3년 동안 고등부 조교를 여기 학원에서 해왔고 이번 연도에 새로 초등부에서 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도 중등부, 고등부 내신과 연관된 원서 선행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등부에서도 영화로도 나온 그 코렐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내신에 좀 나오는 편이고요. 고등부에서도 특히 저연고에서 소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제가 조교 때 이제 원서 다 도서관에서 빌려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이제 나눠주고 읽기 시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저연고에서는 꼭 내신 범위에 소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연습하고자 요 관련된 원서 읽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초5 혹은 초6에서도 독해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원서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원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저연고 내신과 관련된 원서들은 조금 난이도 있는 원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같은 작가가 쓴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수업 때도 당연히 단어 시험이 있습니다. 원서 읽고 단어 외워오셔서 시험까지 보시는 게 원서 읽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중등부와 똑같습니다. 될 때까지 재시험 됩니다. 지금 초등부 다니고 있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저희 항상 남깁니다. 시험 통과 못하면 남기고요. 혹은 이제 남을 수 없다 하면은 다음 시간에 혹은 학원 등원 안 하는 날 이렇게 불러서 재시험 보고 있거든요. 조교쌤께서 계속 잡아가지고 안 오면 올 때까지 하시거든요. 초등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쓰리 테스트입니다. 원쓰리 테스트에서는 원서, 단어, 리스닝 등 시험을 보지 않고요. 독해와 문법에서만 시험을 보게 되고 매달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것들 시험 보게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인데요. 이거는 제가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더 자세한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면은 설명 끝나고 저랑 따로 되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딩은 5학년, 6학년 다 서브젝트 링크 혹은 그 비슷한 시리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 학습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리즈를 꼽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왓츠 그래머 플러스를 쓸 예정입니다. 이게 초등 문법을 총정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해서 진짜 거기에 명사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럼 명사나 원칙부터 문법 용어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6학년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5학년에서 서브젝트 리크를 쓴다고 했는데요. 그 후편과 잘하는 반에서는 리딩 피트라고 해서 조금 더 단어 수준이 높아야 쓸 수 있는 요 시리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지문이 길어지거든요. 긴 지문을 집중력 있게 읽는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독해의 특징인데요. 문법 이론을 계속 문장에 적용해서 정확히 끊어읽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긴 문장이 나왔을 때도 끊어읽기 해가지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6 그래머 천일문 시리즈 쓰고 있는데요. 조금 문법 학습이 힘든 친구들은 아까 5학년에 썼던 마츠 그래머 플러스 쓸 예정이고요. 혹은 천일문과 그래머 인사이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서 읽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가 뉴베리 컬렉션이라고 해서 문학상, 아동 문학상으로 되게 권위가 있는 상인데 여기 수상자이기도 하고 폴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지금 저연구에서 몇 년째 외부 지문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작가의 조금 아주 저학년을 위한 쉬운 책입니다. 이 책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방금 나왔듯이 이 원서 읽기 수업은 5학년, 6학년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수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이라도 잘하면 심화반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6학년이어도 좀 힘들다, 원서 읽기를 처음 해본다 하시면은 기본반에 저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서 읽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크북 문제 풀어야 하고요. 단어 시험도 봐야 합니다. 그 은수쌤이 도와주실 거고요. 내용 파악 잘 했는지도 확인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 수업은 꼭 초등부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중등부 친구들도 혹시나 중1까지도 원서 읽기 수업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정규 수업 외에 따로 신청제로 가능하십니다. 원서 읽기 수업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개설될 예정인데요. 되시는 시간에 맞춰서 친구들 모집해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중등부에서도 수강 가능하시니까 꼭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등부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